사람의 진짜 모습은 언제 드러날까요? 완벽한 외모, 세련된 매너,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품격까지. 누가 봐도 이상적인 며느리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재벌 그린웨이 홀딩스 장태성 회장의 예리한 눈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보였죠. 아들의 평생 행복이 걸린 문제. 장 회장은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예비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야. 하지만 그가 목격하게 된 것은 상상조차 못했던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과연 완벽해 보이는 예비 며느리의 숨겨진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마주한 아들의 반응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장 회장의 시험에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죠.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프리미엄 레스토랑의 개별실에서 우아한 식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장태성 회장은 아들 민재와 그의 약혼녀 윤채린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손꼽히는 기업 그린웨이 홀딩스를 일궈낸 그였지만 아들의 행복만큼은 그 어떤 성취보다 소중했습니다. 아버지, 이 와인 정말 맛있네요. 민재가 글라스를 들어올리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채린 씨도 한번 드셔보세요. 장 회장이 정중하게 권했고 채린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단아한 모습으로 응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완벽한 매너, 세련된 말투, 그리고 품격 있는 미소까지. 채린은 정말로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감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웨이터가 와인을 따르다가 손을 미끄러뜨린 것입니다. 차가운 물이 채린의 하얀 드레스 소매에 튀었고 그 찰나의 순간 채린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표정을 장 회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일그러진 미간, 차갑게 굳어진 눈빛, 그리고 입꼬리에 맺힌 불쾌감. 하지만 그것은 정말 찰나였죠. 웨이터가 황급히 사과하기 시작하자 채린은 다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웨이터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물러갔고 민재는 역시 채린이야. 이렇게 이해심이 넓으니까 내가 반한 거지라며 채린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습니다. 채린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장태성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의구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 그 순간의 표정이 과연 착각이었을까?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비즈니스를 해온 그의 경험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까지 채린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의 마음속 의구심은 점점 커져만 갔죠. 다음 날 이른 아침, 장태성은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목격한 채린의 순간적인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혹시 자신의 착각이었을까 싶어 여러 번 되새겨봤지만 그 차가운 눈빛은 분명히 실제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노기현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30년 넘게 장 회장을 보좌해온 그는 주인의 미묘한 표정 변화만으로도 무엇인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회장님,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요? 장태성은 천천히 몸을 돌려 노기현을 바라봤습니다. 노 실장, 자네는 윤채린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도련님의 약혼녀 말씀이신가요? 겉보기엔 참 완벽해 보입니다만, 겉보기엔. 장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노기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어제 식당에서 웨이터가 실수했을 때의 순간을 봤습니다. 그 찰나의 표정이 조금 의외였달까요? 역시 노기현다웠습니다. 장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역시 자네도 봤구나.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어. 조사를 해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신상 조사 말고. 장태성이 말을 잇지 못하자 노기현이 먼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성격을 알아보고 싶으시군요. 맞아. 사람은 위기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본색이 드러나는 법이야. 우리 민재는 너무 순수해서 사람의 이중성을 모르거든. 노기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뒤를 밟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묻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채린 같은 사람은 분명 주변 사람들 앞에서도 완벽한 모습을 보일 테니까요. 회장님,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상황을 연출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연스러운 상황. 예를 들어, 채린 씨가 혼자 있을 때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물론 실제 위험하거나 해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 단지 약간의 불편함 정도만요. 장태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채린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거죠.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의를 지킬 테고 만약 겉모습만 그럴듯하다면 노기현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야.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아는 연기자들이 있습니다. 연극배우 출신으로 일상 연기에 특화된 사람들이죠.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자연스러운 상황 연출이 가능할 겁니다. 장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평생 행복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며칠 후 노기현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그는 먼저 연극배우 출신의 김철수를 섭외했죠. 40대 중반의 김철수는 10년 넘게 소극장에서 활동하며 생생한 일상 연기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노기현은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완벽한 택시기사 역할을 부탁했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해주셔야 합니다. 연기 티가 나면 안 되거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실제로 택시 운전도 해봤어서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와 채리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노기현은 미리 파악한 일정에 따라 레스토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계획대로라면 민재는 급한 업무 때문에 먼저 회사로 돌아가고 채리는 혼자 집으로 가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녁 9시 정각 민재가 레스토랑에서 나와 급히 회사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잠시 후 채린이 혼자 나와서 택시를 잡으려 손을 들었죠. 그 순간 김철수가 운전하는 택시가 자연스럽게 그녀 앞에 섰습니다. 어디까지 모셔드릴까요? 김철수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청담동 현대아파트까지요. 채리는 뒷좌석에 앉으며 간단히 답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노기현은 미리 준비한 또 다른 차량으로 은밀히 뒤를 따랐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고화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모든 상황을 녹화할 수 있었죠. 처음 10분 정도는 평범했습니다. 김철수는 정확한 길로 운전했고 채리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담대교를 건너면서 김철수가 계획대로 연기를 시작했죠. 이상하네요. 내비게이션이 이쪽으로 안내하는데. 김철수는 의도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채린이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기사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잘못 봤나 봅니다. 김철수는 일부러 당황한 척하며 다시 유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채린의 반응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청담동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택시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죠. 김철수는 더욱 당황한 척하며 죄송합니다, 손님. 길이 헷갈려서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무식한 기사 때문에 시간 낭비하네. 채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러니까 택시기사들이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지리 정도는 알고 운전을 해야죠.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음성의 김철수는 연기가 아닌 실제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노기현은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녹화하며 채린의 변한 모습에 경악했죠. 첫 번째 관찰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기현은 두 번째 계획을 위해 이번엔 연극배우 출신의 박영희를 섭외했죠. 20대 후반의 박영희는 대학로에서 활동하며 특히 일상 연기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녀에게 맡겨진 역할은 카페 직원이었습니다. 실수는 자연스럽게 해주시고 너무 과하지 않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충분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민재와 채리는 청담동의 한 프리미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노기현은 미리 카페 사장과 협의를 마치고 박영희를 임시 직원으로 배치해둔 상태였죠. 카페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위치에 소형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민재와 체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달콤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체리는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민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민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지금 당장이요? 민재의 표정이 급히 굳어졌습니다. 체리나 미안해.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당장 들어가야 할 것 같아. 괜찮아요. 일이 우선이죠. 체리는 이해한다는 듯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어? 3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물론이에요. 저는 여기서 책이나 읽으면서 기다릴게요. 민재는 고마워하며 서둘러 카페를 나갔고 체리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박영희의 차례였죠. 그녀는 카페 제복을 입고 자연스럽게 주변 테이블을 정리하며 체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영희는 다른 테이블의 빈 컵들을 수거하다가 의도적으로 체린이 앉은 테이블 근처에서 실수를 연출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살짝 기울어지며 테이블 가장자리로 흘러내렸죠. 커피 몇 방울이 체린의 명품 핸드백에 튀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박영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즉시 사과했습니다. 체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다른 손님들이 있다는 것을 의식해서인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 가방인지 알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닦아드릴게요. 박영희가 물티슈를 꺼내려 하자 체린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이딴 서비스로 어떻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체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도대체 직원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건가요?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영희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계속 사과했지만 체린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죠. 매니저 불러와요. 지금 당장. 체린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두 번째 관찰이 끝난 지 며칠 후 노기현은 마지막 검증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40대 초반의 연극배우 이정호를 섭외했죠. 그는 특히 서비스직 연기에 능숙했고 실제로 젊은 시절 호텔에서 일한 경험까지 있어 완벽한 발레 파킹 직원 연기가 가능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관찰입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하지만 확실한 반응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차량에 손상을 주는 연기이니 정말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노기현은 체린이 자주 이용하는 호텔의 발레 파킹 서비스 담당자와 미리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정호를 임시 직원으로 투입하고 모든 상황을 다각도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배치했죠. 그날 저녁 체린은 친구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혼자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하얀색 수입차는 호텔 발레 파킹에 맡겨져 있었죠. 체린이 발레 파킹 데스크에 다가가자 이정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량 번호 알려주시면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체린은 습관적으로 차키를 건네며 번호를 말했습니다. 이정호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주차장으로 향했죠. 노기현은 호텔 로비의 한 구석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이정호가 체린의 차를 운전해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기둥에 살짝 스쳐 지나가며 조그만 스크래치를 만들었죠. 정말 작은 흠집이었지만 하얀색 차량에서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정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체린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체린이 차 옆면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반응보다도 격렬했죠. 지금 뭐예요? 이게 뭐예요? 체린의 목소리가 호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보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보험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짜리 차인지 알아요? 체린이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하층민들이 비싼 차를 만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정호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던 다른 호텔 직원들까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체린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이런 수준으로 어떻게 서비스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체린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며칠간의 관찰이 모두 끝난 후 노기현은 조용한 서재에서 수집한 영상들을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관찰에서 포착된 채린의 모습들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충격적이었죠. 택시에서의 폭언, 카페에서의 거만한 태도, 그리고 호텔에서의 인격 모독까지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노기현은 신중하게 편집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채린의 실제 모습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각 상황에서 드러난 채린의 진짜 성격 그리고 평소 민재 앞에서 보여주던 모습과의 극명한 대조를 객관적으로 담아냈습니다. 편집하는 내내 노기현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죠. 30년 넘게 장 회장을 보좌하며 무수히 많은 일들을 처리해왔지만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드물었습니다. 특히 호텔에서의 마지막 장면은 보고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층민이라는 단어를 서슴없이 내뱉는 채린의 모습에서 노기현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그녀의 진짜 본성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여자가 실제로는 이렇게 차별적이고 오만한 사람이었다니. 민재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편집이 완료된 영상을 보며 노기현 역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사람은 드물었죠.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고 민재가 알아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장태성은 평소보다 더 일찍 기상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죠.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해내야 했습니다. 장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들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민재야, 아버지가 보여줄 게 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민재는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에 의아해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채린 씨에 대한 얘기야. 장 회장의 목소리에는 무거움이 담겨 있었죠. 민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채린이가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노기현이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편집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듯 화면을 바라보던 민재의 표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경직되어 갔죠. 택시에서 기사에게 퍼붓는 폭언을 듣는 순간 민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게 정말 채린이에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계속 진행되자 민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카페에서 직원을 대하는 채린의 모습, 그리고 호텔에서 하층민이라고 말하는 장면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죠. 민재의 두 손은 무의식 중에 주먹을 쥐고 있었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정말... 민재는 머리를 감싸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상이 모두 끝나자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그가 3년 동안 사랑해왔고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이런 모습이었다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못 봤을까? 민재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이런 모습을 전혀 몰랐다니 나는 정말 바보였어요. 장태성은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의 어깨에 따뜻한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틀 후 장태성은 채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저녁 식사 자리를 제안했죠. 채린은 여전히 완벽한 예의를 갖춰 응답했지만 장 회장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자신의 진짜 모습이 발각되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날 저녁 프리미엄 레스토랑의 개별실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재가 함께하지 않았어요. 테이블에는 장태성과 노기현 그리고 채린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채린은 민재의 부재를 의아해했지만 장 회장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따로 만나고 싶었다고 설명하자 고개를 끄덕였죠. 회장님, 무슨 중요한 말씀이 있으신가요? 채린은 여전히 단정한 자세로 물었습니다. 장태성은 잠시 채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채린 씨,
지난 며칠 동안 당신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이 있어서 이렇게 따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체린의 미간이 살짝 움직였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죠. 저에 대해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노기현이 조용히 태블릿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편집된 영상의 첫 장면이 정지되어 있었어요. 택시 안에서 김철수와 대화하는 체린의 모습이었죠.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장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체린이 화면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이게 뭔가요? 라고 물었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하자 체린의 표정은 점점 더 경직되어 갔습니다. 택시에서 기사에게 폭언을 퍼붓는 자신의 모습, 카페에서 직원을 업신여기는 장면, 그리고 호텔에서 하층민이라고 말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체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모두 끝나자 체린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불법 도찰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죠. 지금까지 보여왔던 우아하고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예요. 체린이 계속 항변했지만 장 회장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체린 씨, 장태성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만들었지만 그 안에서 보인 반응은 분명히 당신의 진심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런 짓을. 체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함정이라고 하시는군요. 장 회장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신다는 뜻인가요? 체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무의식 중에 인정해버린 셈이었거든요.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완전히 이성을 잃기 시작했죠. 그래요, 맞아요. 그깟 돈 때문에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체린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쳤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니. 테이블 위의 물잔이 그녀의 격한 손짓에 넘어졌고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왔던 완벽한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죠. 체린의 폭발적인 반응 이후 레스토랑의 개별실은 찬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장태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체린이 스스로 모든 것을 인정해버린 셈이었으니까요. 노기현은 조용히 태블릿을 정리하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민재를 걱정하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체린 씨, 오늘 대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체린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깨닫고 다시 진정해보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리를 떠났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다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말입니다. 며칠 후 파혼 소식이 조용히 알려졌습니다. 민재는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3년간의 연애와 약혼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한 상실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회사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장태성은 아들의 상태가 걱정되어 자주 그의 방을 찾았습니다. 민재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들어와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죠. 민재야, 아빠와 얘기 좀 하자. 장 회장이 아들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그 사람 옆에 있으면서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다니. 그건 내가 순수해서야.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거지. 장태성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까지 했다면. 민재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알았다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장 회장은 아들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결혼 후에 체린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다면 그 상처는 지금보다 훨씬 깊고 치유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이었죠. 민재야, 아빠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알겠니? 장태성이 진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민재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과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내가 행복하길 바래서야. 돈으로 인연을 살 수는 없다는 걸 아빠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 장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민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깊고 따뜻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죠. 채린을 조사한 것도, 그 불편한 진실을 보여준 것도 모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며칠이 더 지나자 민재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여전했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한 것이 큰 위로가 되었죠. 어느 날 저녁 장태성과 노기현은 서재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신뢰가 있었어요. 노 실장, 이번 일 정말 수고 많았네. 장 회장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노기현이 겸손하게 답했죠. 장태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이번 일로 상처를 받긴 했지만 분명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자. 장 회장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진짜 사람을 말이죠. 노기현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앞으로 민재가 만날 사람은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진심으로 다가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